자, 개념탐구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2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항이 4개짜리까지 왔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이 5개 이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항이 5개 이상 있을 때는 그죠? 항이 5개 이상 있을 때는 정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5개 이상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정리를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 자, 내림차순 정리. 이 내림차순 정리란 게 무슨 얘기냐면 차수가 내려가는 형태로 적자 말이야. 그렇죠? 근데 아무거나 막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문자가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입니다. 그 한 문자가 누구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야.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아이고, 내림차순 적혀있네.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쉽게 풀린다 말이야.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문자가 3차, 4차 이런 것들은 인수분해 안 하잖아. 그래서 많아 높아봤자 2차거든. 2차식 아니면 어떤 문자가 있는데 걔는 차수가 1차식까지 있어. 그러면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내림차순 정리가 뭐냐면 a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4a 세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있다면 그치? 지금 얘는 a에 대해서 3차식이거든. 이 3차식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는 당연히 3차항부터 그렇죠? 4a 세제곱 적고 그리고 저기 a제곱 적고 2차 내려가고 있죠. 차수 내려가고 있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이렇게 적는 것을 내림차순 정리라고 해. 알겠니? 우리가 수원에서 다시 배웁니다. 이미 배웠나? 식 정리하는 거.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 있자. 문자가 만약에 2개 적혀있다. a제곱 b가 있고 마이너스 3a 그리고 b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4a 세제곱에 플러스 5 이번에도 b 할까? 5b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b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렇죠? b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는 b를 문자로 본다는 소리거든. b를 봤을 때 여기 b제곱 b 이렇게 있지. 그러면 b제곱이 최고 높은 거잖아. 맞아? 제일부터 적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3a b제곱 이렇게 적는 거야. 됐어?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동량이거든. b에 관해서 정리한다 그러면 그럼 b가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는 누가 남아야 될까? a제곱과 5가 남아야겠죠. a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남는다 그래. 그리고 b가 없는 것들은 다 상수처리야. 얘들은 뒤에 적어버리면 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만약에 있잖아 이 식을 인수분해 하여라 한다면 일단 정리를 이렇게 문제 주는 거야. b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a는 보면 2차, 1차, 3차 w이지. 최고 높은 차수를 차수라고 하거든. 얘는 a에 관해서는 3차식이야. 맞죠? b에 관해서 몇 차야? 2차식이지.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있잖아. 당연히 b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자, 항이 있지. 항이 5개 이상. 문자는 당연히 2개 이상입니다. 5개 이상일 때 얘는 하나의 정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의 정리. 어떤 정리냐?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그냥 내림차순 정리가 아니고 어떤 문자에 대한 차수가 2문자 있을 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해결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xy 마이너스 x 플러스 y 요거를 한번 해보자. 그치? 일단 x에 관해서 몇 차니? 2차지. 맞아? x제곱 v잖아. y에 관해서 몇 차야? 1차죠. 맞아? y는 1차지. 당연히 얘를 인수분해 하여라 한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 관해서 정리를 하겠니? 내림차순 정리를 y에 관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고 인수분해 해보고 y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만약에 있잖아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어. 둘 다 2차야.
그러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알아야 되니까. 둘 다 같은 차수일 때는 편한 걸로. 보통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x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x제곱. x가 여기 두 개 있잖아. 무슨 x라고 해야 되니? y-1x라고 해야겠죠. 됐어? 그리고 이 y랑 2가 x가 없지, 마이너스 2가 y-2 여기까지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야. 그 다음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있죠.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이게 곱셈 공식 형태에서 네 번째죠. 곱해서 이거 더해서 이거 되는 숫자를 찾아서 인수분해하는 형태입니다. 곱해서 이거 되는 숫자는 식은 y-2와 1이지. 맞아?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 되잖아. 이거 두 개를 더해봐. y-1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시 x 상수가 y 플러스 2거든. 플러스 y-2 이거랑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여기는 당연히 1이니까 이렇게 대각선 확인해서 한 거다. 두 개 더하면 y-1 나온 거 확인하고 순서대로 적어준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식 자체를 있잖아.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게. 쟤를 정리할 때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가 y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단 말이야. 왜? y가 지금 1차니까. y부터 적어주면 무슨 y니? 물어버리면 이게 x 남고 1 남지. x 플러스 1의 y다 말이야. 나머지는 x가 없죠. 상수 처리야. 그냥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얘도 적을 때는 상수 처리할 때는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적어주는 게 좋겠죠. 됐어? 뭐가 빠졌다? 2가 빠졌죠. 마이너스 2.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 이렇게 적고 나면 이 부분이 거의 인수분해 됩니다.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 아까처럼 인수분해 쉽게 된다. 1, 2에 마이너스를 어디 붙여야 돼? 여기 붙여야 두 개 다음에 마이너스 1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1에 y 플러스에 요거 두 개 다음에 됐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버리면 공통인수가 나오거든. x 플러스 2가 1이 공통인수죠. 그래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이때 x 플러스 1을 치환을 해도 되고 안 헷갈리면 바로 그냥 묶으라 했습니다. 묶어버리면 여기는 y 남고 여기는 x 빼기가 남더란 말이지. 얘를 저것처럼 뭐 x 플러스 1 먼저 적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로 나타내면 정답이더라 이겁니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자, 항이 5개 이상일 때는 그죠? 문자가 낮은 문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풀어주더라. 그런데 보통은 차수가 낮은 문자가 없어. 다 거의 2차야. 그때는 그냥 x에 대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이제 거의 2차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왜 내림차순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편한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더 간단한데요? 아니야,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선생님이 쉽게 풀어서 그렇지 직접 풀으면 막힙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야. 인수분해는 공통인수 묶기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 됐어?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치환하는 공통 부분이 있는 형태의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제일 어려울 수도 있다. 공통인수가 안 보이는 형태야. 이 갈로가 있잖아. 4개나 나오고. 그리고 여기까지 그냥 끝났으면 이거는 더 이상 할 거 없죠. 인수분해 끝난 거야. 근데 숫자가 하나 붙어. 숫자가 뭐 이렇게 하나 붙는다. 이것 때문에 다시 풀어주고 인수분해 다시 해줘야 되는 형태야. 여기 갈로하는 다 1차식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식이 다 풀어주면 4차식이야. 우리가 언제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배웠니? 그치?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수원에서 배웁니다. 조립제법이라는 걸 써서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안 배웠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공통부분이 나올 거야. 이거죠. 공통부분이 나와서 치환을 해서 나타내면 2차식 꼴이 되더라. 그래서 인수분해 합니다. 이거 우리가 중2 때도 했거든. 이 식을 정리할 때 곱셈 공식에서 있잖아. 어떻게 두 개 곱하더라 기억나니? 아무거나 두 개씩 곱하는 게 아니고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거 두 개씩 곱하더라. 이거였죠. 이게 숫자일 때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거 두 개. 예를 들어 x-1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 더하기 24. 얘를 인수분해 하여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4 때문에, 플러스 24 때문에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풀 수는 없고, 그죠? 자, 요거는 상수항의 합이 요거 두 개 하면 마이너스 1과 2니까 두 개 다음 1이죠. 상수항의 합이 같다는 소리가 요거 두 개 다 한다는 얘기야. 또 이거 두 개 마이너스 3과 4를 하면 1이지. 저렇게 두 개 곱하면 상수항의 합이 같겠지.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얘를 곱해줍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면 1이단 말이야. 1x 그리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더라. 그래서 여기는 x제곱에 1x 그리고 마이너스 12죠. 플러스 24가 된단 말이야. 이 식을 이렇게 적으니까 이제 보인다 이거죠. 뭐가 보입니까? 공통인수 보이지? 이 부분이 같잖아.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를 대문자 a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대문자 a 마이너스 2에 대문자 a 마이너스 12가 되고 플러스 24 이렇게 식이 되지. 그 다음에 얘를 풀어주는 건 할 수 있잖아. 풀어주면 a제곱에 얘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14a죠.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2를 곱하면 플러스 24. 플러스 24 얘는 또 24를 더하면 48이가 좋습니다. 6, 8이 48에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 되잖아. 그러고 나서 대문자 a 마이너스 6, 대문자 a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해야 되는 거죠. 치환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 치환이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결과가 치환한 문자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원래 문자로 다시 넣어줘야겠지. 여기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여기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을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게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는 인수분해 돼 있어 안 됩니다. 그런데 얘는 된단 말이야. 이거는 2, 3은 6에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두 개 다 플러스 1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그리고 안 되는 것은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끝이다 이거죠. 됐지? 자, 한 번 더 정리할게. 이게 첫 번째 형태였고, 두 번째 형태는 갈로가 4개 나오고 더하기 어떤 숫자 꼴입니다. 이게 2차식 꼴도 있다. 고등학교 가면 배웁니다. 그때는 상수항의 곱이 같은 것끼리가 아니고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가 아니고 상수항의 곱이 같은 것끼리 곱해서 2차식이 있을 때는 그렇게 풀어주시면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과정에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풀더라? 상수항의 합이 같은 두 1차식, 이게 1차식이더란 말이야. 끼리 곱하면 공통 부분이 생깁니다. 치환할 공통 부분이 생긴다. 그 다음 다시 풀어준다 이거죠. 이것은 저렇게 되더라. 자, 많은 예를 들어줬습니다. 읽어보고 바로 문제 풀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문자 2개 이상입니다. 당연히 문자 2개 이상이고 항이 5개 이상이다. 4개까지는 앞에서 배웠단 말이야. 항이 5개 이상일 때는 첫 번째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도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상수항에 해당하는 식을 인수분해합니다. 한 문자를 잡아버리면 뒤에 문자들은 상수항을 보고 그 뒤에 것을 인수분해하게 돼 있다고 했지, 아니면 안 풀린다고 했습니다. 식 전체를 X자 형태로 인수분해한다. 이제 만약에 그 차수가 낮은 문자 1차식이면 X자형 필요 없어. 공통인수 묶어 내버리면 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대부분 2차식입니다. 그러면 X자형으로 풀어줘야 돼. 2번, 갈로가 4개 있고 플러스 숫자 K 꼴의 인수분해는 상수항의 합이, 그렇죠? 같은 두 식끼리 1차식끼리 곱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두 1차식에서 상수항끼리 합이 같은 것끼리 묶은 두 1차식 전개해 요 꼴로 만들고 공통분을 치환해 전개합니다. 공통분을 치환해서 전개하고 전개한 식에 치환한 식 다시 대입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항상 원래 문자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공식 반드시 따라 쓰고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예제 5-1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y 플러스 12를 인수분해하여라 했습니다. 일단 항이 5개 이상입니다. 길제. 그러면 정리를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는데 문자를 보니까 xy가 있다.
x가 몇 차? 2차. y 몇 차? 1차네. 그러면 누구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죠? 당연히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 y를 문자로 본단 말이야. 여기 있네. y가 이렇게 나오면, 저거 밑금 신 부분에서 y가 나오면 여기는 x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남죠. 이렇게. 그리고 남아있는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2가 되더란 말이야. 이런 식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이 y가 없으면 상수항이 된단 말이야. 이 상수항이 된 부분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된단 말이야. 어떻게? 플러스죠. 안 될 뻔했네. 그렇죠. 플러스 12. 3, 4, 1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4로 되더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1차식이 있는 형태들은 공통인수로 묶기가 되더라 갖고 예를 들었었습니다. x-3을 왼쪽으로 당겨내볼. x-3이 나오면 여기는 누가 남어? y 남고 여기는 x 빼기 4가 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x-3에 다시 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A제 5-1번입니다. 다음 5-2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15. 정말 길다, 그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되더라. 이때 A, B, C, D 합을 구하여라. 자, 얘를 인수분해할 때 지금 선생님 딱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보여.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보이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방법이 있겠다, 그지? 그 방법은 일단 좀 힘들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시간 좀 되면 다시 다른 방법을 풀어줄게. 그냥 간다는 소리는 내림차순 정리야. 지금 x가 몇 차죠? 2차제. y가 몇 차니? 2차제. 그럼 편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 그럼 풀립니다. 일단 풀고 보자. x제곱 됐고 됐어? 자, x가 여기 있지? 맞아? x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남잖아.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해서 x 처리하고 여기 y 플러스 1 남겨도 될까? 자, 저 식을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니? x항을 이렇게 묶죠. 그 다음 남는 게 누구니?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5입니다.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야. 물론 y에 관해서 풀어도 된다. 그 다음 상수항이 누구니? 이거잖아. 얘가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 그랬죠. 3, 5, 15에 마이너스가 여기다. 두 개 더하면 2죠. 그래서 이것은 형태가 y-3하고 있잖아. y 플러스 5가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런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두 개 곱하면 이거 만들어지는데 두 개를 더하면 2y 플러스 2야. 근데 얘는 지금 2y는 되는데 플러스 2y 플러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거든? 맞지? 얘 이까지 같이 봐야 된다. 이거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들 두 개 대해서는 절대적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려. 갈로에서. 그러면 이 두 개 곱할 때 마이너스 곱하기 때문에 양수되면서 그냥 이거 두 개 곱이 되고 그럼 이거 되겠죠? 두 개 더할 때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여기가 xx다. 그래서 x자형이다 말이야. 이렇게 x자형이 됐거든. 확인했고 이제 답을 일자로 적어주면 되겠죠. x 이거 근데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라고 해야겠다. 그지? 됐어? 다시 밑에 줄은 x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되더라 이거죠. 이겁니다. 얘를 이제 답을 인수분해 했기 때문에 답을 찾아주면 돼. 자, x 요쪽을 요걸로 볼게. 그러면 a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지? b가 3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왜 더하냐면 a가 꼭 마이너스 1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 a를 여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지? 하지만 더해버리면 저기 가도 더할 때는 똑같은 거 되잖아. 그래서 보통 문자 이렇게 나올 때는 a, b, c, d를 구하여라 보기보다는 어떤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a를 예로 보고 b를 예로 봤다는 소리는 c가 이거고 d가 이거잖아. c가 마이너스 1, d가 마이너스 5네. c가 마이너스 1이고 d가 마이너스 5라 했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더라. 자, 이 4개를 더하면 답이 어떻게 되죠? 2에 마이너스 6이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지금 답이다. 됐어?
보통 이렇게 풉니다. 이제 복잡하다, 항이 몇 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내림차순 정리야. 차수가 낮은 문자가 없다면 동차라고 하거든. 동차일 때는 편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더라. 자, 근데 여기 다른 방법이 있다 했죠. 다른 방법은 보세요. 이거를 x제곱 있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거 세 개를 먼저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빼기 y가 되고 빼기 15, 저 식을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이렇게 고치면 이게 뭔데? 완전 제곱식이지. x-y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에 x-y에 마이너스 15가 되잖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배운 치환하는 꼴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x-y를 대문자 a라 두면서 이 식이 대문자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되더라. 그럼 인수분해가 3, 5, 15에 마이너스가 여기 붙잖아. 그래서 이 식은 대문자 a 플러스 3과 대문자 a 마이너스 5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대문자 a가 뭡니까? x-y 플러스 3이죠. 대문자 a가 원래 문자 xy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더란 말이야. 여기서 다시 비교해도 됩니다. 아까 답이랑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보이면 이렇게 되는데 그제 잘 안 보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항이 뭔지는 알죠? 항이 5개, 지금 몇 개야? 2, 4, 6개잖아. 5개 이상일 때는 내림차순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 5에서 한번. 자, 이렇게 갈로가 4개 곱해져 있고 플러스를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 하여라. 어떻게 한다고?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거 2개씩 곱하자 말이야. 그러면 공통인수가 나오는 꼴이 나오더라. 상수항의 합이 같으려면 이거는 상수항이 0이잖아. 0과 3, 1과 3. 그지? 이 곱하면 x제곱 플러스 3x.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곱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것도 플러스를 되더라. 이거죠. 저 식이. 됐어? 그래. 하는 방법만 기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상수항의 합이 같으면 이렇게 공통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뭐요? 상수항의 합이 같은 두 1차식끼리 곱하면 공통 부분이 생김. 그러면 풀어가면 된다. 이거죠. x제곱 플러스 3x를 치환하죠. 이렇게 치환하면, 두면, 이 식이 a에 a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까지 되더라. 이거지. 다시 이 식은 a제곱에 2a에 플러스 1이더라 말이야. 됐어? 자, 얘는 대문자에 대한 뭡니까? 완전 제곱식이지. 대문자 a 플러스 1 전체 제곱에 이렇게 인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치환을 하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뭘 하더라? 원래 문자를 대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되더라 이거죠. 됐니?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이게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저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수분해를 어떤 학생들은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면 여기는 극복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풀어보고 연습하면 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잘 되면 뒤에 배우는 2차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정식 함수들이 쉽게 열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